내비게이션 시장이 다들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파인 디지털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올 상반기 내비게이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올 초 예상과 달리 그 시장이 그 성장을 멈추고 성숙기 상태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올 초 예상은 월 기준으로 12만 개, 13만 개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연평균으로 월 10만 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시장이 한 20% 감소를 전체 했습니다. 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내비게이션 전체 시장을 말씀드립니다. 그 영향을 뭐 모든 업체들이 다 받고 있는 상태고요. 나름대로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전략들 수립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전략을 수립을 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질문부터 아주 좀 무거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코스닥사로서 이게 파인 디지털이 그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 재무 건전성 확보 측면이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전방위적으로 이제 앞으로 많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추측들은 파인 디지털에만 국한되는 것은 결국 아니겠죠. 모든 제조사들이 이와 같이 뭔가 투자금 회수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향후 이제 그 환율 급등과 원자재 가격의 그런 상승이 이런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뚫어가야 될 것이며 파인 디지털이 최근에 그 지분을 매각한 거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구설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죠. 예,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트콤은 파인 디지털 자회사였고요. 네. 뭐 나름대로 괜찮은 수익을 계속 창출하고 있었는데 그 내비게이션 사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매각 자금으로 그 내비게이션 기반 기술 개발하고 마케팅 활동에 계속 집중을 해서 사업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른 제조사들 관계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파인 디지털 나름대로는 그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악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뚫어 나갈 방법, 뭐 전략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 단기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을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그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매출을 증가시킨다가 단기적인 전략입니다. 현재 그 대한민국 내비게이션 시장을 보면은 뭐 누구나 내비게이션 제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 현재 소비자들한테 그 주요한 요소는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찾는다. 그것이 시장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상반기부터 소비자 조사 활동을 늘렸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불편해하시고 어떤 것들이 개선될 때 소비자들이 더 편하게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 거기에 집중을 한 제품군들이 그리고 거기에 집중한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었고 제품에 탑재되어서 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계속 그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다가 현재 전략입니다. 이사님이 일전에 그 GDNet과의 인터뷰를 하실 때도 그 사용자들이 쓰기 편한 제품 그리고 시동을 걸었을 때 바로 GPS 찾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다른 부가적인 기능 콘텐츠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까지 한결같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파인 디지털이 최근에 내놓는 제품들을 보면 정말 아기자기한 제품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과 달리 뭐 이렇게 목소리를 인식하는 법부터 해서 뭐 여성용으로 만들어진 초소형의 그런 내비게이션까지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내놓은 그런 대표 제품들이 부가적인 측면을 더 고려하신 게 아닌가 그런 오해시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관심 있어 했던 것은 소비자 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왔던 도출됐던 소비자의 불편한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GPS 수신이 느리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MB망을 이용한 빠른 GPS 수신 기술을 상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 요구 많았던 게 목적지 입력하기 너무 힘들다. 특히 그 택시를 타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택시 기사님들 내비게이션 안 쓰십니다. 그 목적지를 음성으로 입력해서 검색하는 기술이 매우 절실하다고 느꼈었고 그 요구에 맞춰서 그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인식 내비게이션은 아무래도 7, 8년 전, 아주 오래 전부터 그게 요구가 있어 왔지만, 모든 제조사들이 아주 꺼려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그 목소리를 인식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오류가 많기 때문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사실은 국가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네.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 애트리에서 네. 약 4년간에 걸쳐서 200억 정도가 투여된 200억? 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현재 그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3만 단어 인식이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네. 근데 현재 개발된 기술은 45만 단어를 동시에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적용을 했을 때 목적지를 사용자가 목적지를 발성을 하면은 목적지 입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럼 혹시 그 사람들의 목소리의 그 톤이나 그런 것도 혹시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발성 방식은 좀 특이하게도 자음과 음소를 인식해서 사람이 발생한 목소리를 추출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투리를 좀 쓰신다거나 하셔도 문제없이 인식이 잘 되는 편입니다. 음성인식이란 기술을 시작에 내놨을 때 첫 번째 반응은 휴대폰에서 안 되는 건데 여기서 되겠냐, 될 리가 없다,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들이 주류를 이뤘는데 써보신 분들의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잘 된다. 그동안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내비게이션에 터치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목적지를 할 수 있다라는 반응이 1차적인 반응입니다. 파인드 히터는 내후년까지 먹거리를 뭘로 보고 계십니까? 약간 장기적인 관점의 질문으로 이해를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차량용 또는 레저용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이 본래 사업의 모토였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차량용 내비게이션, 차량용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점점 수요가 커지고 있는 쪽이 레저용 디바이스입니다. 특히 한 가지만 찍으라고 하면 자전거용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자전거용 디바이스라면 어떤 제품을 떠올려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지금도 일부 자전거를 사시는 분들은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속도가 표출이 되고, 내가 이동한 거리가 표출이 되고, 좀 경우에 따라서는 지도까지 디스플레이가 되는 그런 제품들이 조금씩 시장에 출하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시장이 매우 커지지는 않은 상태인데 가까운 미래에 아주 큰 시장으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예상치 못했지만 큰 이슈가 됐던 것이 3D 지도였습니다. 다른 경쟁사들도 3D 지도를 내놓기 시작을 했고,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완성도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파인드 히터를 아직 연말까지 내놓겠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저희가 모습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연말 목표로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로 물건이 시장에 출시되는 시점은 연말보다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 4분기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3D는 현재 나와 있는 제품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3D는 실용적인 3D라는 게 핵심 개념입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이미 시장에 출시된 3D는 비주얼이 좀 강조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객들이 요구하는 3D 제품은 운전할 때 도움이 되고, 내가 그래서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는 형태의 3D 제품을 원하는 것이지, 비주얼이 좋아서 보기에 이쁜 3D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가격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적절한 가격에 실용적인 3D, 실제로 도움이 되는 3D를 기획을 했고요.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해서 내년 1, 4분기 중에 시장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팅크웨어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것이 유료 업데이트 정책이었고, 모든 제조사가 그걸 고민을 모두 다 해봤겠지만 실제로 그런 물결을 타는 그런 기업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파인드 히터를 어떻게 내년 계획에 혹시 업데이트 정책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지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쉽게 성립되리라라고 예측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제품은 3D 제품이 나온다 할지라도 아마 기존과 동등한 무료 업데이트 정책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내비게이션 업계에서 하도는 아틀란 지도의 업 버전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게 뭐가 달라졌고, 기자님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틀란 위즈입니다. 아틀란의 두 번째 버전이고요. 아틀란 위즈의 핵심 컨셉은 상세 지도입니다. 지도가 본질이 뭐여야 되냐? 상세하고 정확해야 된다. 아틀란 위즈에 담겨져 있는 대표적인 기능은 동네에 있는 골목길, 동네에 있는 조그만 슈퍼 구멍가게, 동네에 있는 식당까지도 다 DB화가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건물에 입주한 모든 업체까지도 다 DB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검색률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제품들보다도 높은 검색률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파인디톨의 올 하반기, 그렇다면 올 하반기라면 내년도 계획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먼저 하반기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아마 신제품이 시장에 나가게 될 거고요. 신제품은 음성인식 기능이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미 7월에 출시된 제품은 목적지만 음성인식으로 검색이 가능했었는데요. 두 번째 나오는 제품은 운전하시다 보면 DMB 채널 변경 많이 하시죠? DMB 채널 변경도 음성으로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다가 KBS라고 얘기하면 KBS로 바뀌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메뉴들, 명령어들이 음성으로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재탐색 또는 안내 종료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들을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기기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튼이 없는 건 아니겠죠? 다 있으니까 서로 하셔도 되고. 그렇군요. 그러면 새로 나올 제품은 저희가 생각할 때 바이오의 후속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바이오의 하위 모델입니다. 하위 모델이요? 바이오는 위성 DMB까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위성 DMB는 없고요. 보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그런 내비게이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광고 시장 계획도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사실 꽤 긴 시간 동안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TU 위성 DMB 망을 통해서 위치 기반의 쿠폰 서비스를 시작을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요? 내년 3월쯤에 아마 서비스 시작이 될 거고요. 지금 바이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 서비스를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가 되냐면 운전자께서 주유소 주변을 통과하시면 주유 할인 쿠폰이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시고 주유소에 들어가시면은 싸게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그럼 현재까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은 이게 약간 기업 비밀이라 어떤 카드사와 제휴해서 카드사의 쿠폰을 저희 단말기를 통해서 뿌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련된 제품을 사야 되는 겁니까? 바이오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자재 값이 올랐다, 환율이 폭등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많이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금액으로 따졌을 때 그게 어떻게 변화가 있길래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건지요? 저희들은 요새 환율 폭등이라는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하시려면 환율이 달러 환율이 원화 대비해서 100원이 오르면 저희들 업체 입장에서 원가가 10,000원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150원 정도가 하루에 올랐는데 15,000원 정도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소비재인 경우에는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수혜를 하게 되는데 전자제품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되고 결국 마진 쪽에서는 상당한 피해를